시청자 여러분,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포뉴스 이승현입니다. 지난 6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한 칠레를 방문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칠레 바첼레트 대통령과 내각이 함께하는 회의에 참석해 1,000만 달러 이상의 금융 지원과 식량, 의료 구호품 등의 유엔 차원의 지원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계속되는 여진과 폭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칠레 주민들에게 오랜만에 희망을 주는 소식이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지진으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칠레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줄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포럼 제안 소식과 2010 기후변화 세대 워크숍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1년 서울에서 제4차 원조 효과성 고위급 회의 하이레벨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구촌 빈곤퇴치 시민 네트워크를 비롯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다양한 이슈를 가진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제4차 원조 효과성 고위급 회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5일 한국건강연대에서는 제4차 원조 효과성 고위급 회의를 준비하는 시민사회 포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구촌 빈곤퇴치 시민 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ODA 워치 주최로 개최됐습니다. 개회사에서 김노보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장은 한국이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시민단체들은 지구촌 빈곤 문제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첫 번째 발표에서 김혜경 지구촌 나눔운동 사무총장은 제4차 원조 효과성 고위급 회의의 주요 의제 및 쟁점, 국제시민사회의 주요 이슈를 소개하며 제4차 원조 효과성 고위급 회의가 한국 시민사회에 시사하는 바와 향후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에서 참여연대 ODA 실행위원장인 경희대 NGO 대학원 손혁상 교수는 시민사회의 개발 효과성 포럼을 소개했습니다. 이 포럼은 개발 효과성 증진을 위한 원칙, 지표, 실행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기본틀을 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시민사회 단체들이 그들의 도전과 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윤현봉 해원협 사무총장의 사회로 이태주 ODA 워치 대표의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습니다. 이태주 대표의 제안서는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포럼을 구성하고 역량을 결집해 당면한 과제들을 더불어 수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포럼의 목표와 전망, 과제 및 한계 등에 관한 참여자들의 열띤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이번 달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한국 시민사회의 개발 효과성 포럼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지금 개발 NGO하고 일반 시민사회 간에 눈에 안 보이는 여러 가지 그런 차이와 벽들이 좀 있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한국의 시민사회와 개발 NGO가 좀 폭넓게 우리 국제 문제, 특히 이제 인권과 평화와 무슨 그 빈곤과 환경과 여러 가지 성평등까지 다양한 국제적인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서 공동 대처하고 영국 문화원은 전 인류의 과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클라이밋 쿨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또 이러한 활동을 이끌어갈 청년들을 기후변화 챔피언이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11개국에서 양성하고 있는데요. 클라이밋 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이틀간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2010 기후변화 세대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제1기 대학생 기후변화 홍보대사 YCCA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고등학생 등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YCCA와 참가자들은 워크숍 기획과 진행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기조연설에서 런던 예술대학 학장이자 환경운동가인 크리스 웨인라이트 교수는 예술가와 과학자들이 함께 북극의 기후변화를 대중들에게 알렸던 케이프 페어웰 프로젝트에서의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차세대 리더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Any kind of collective action, but through individual action in the way that people can live their lives in a more responsible way and care more for the environment. And that can be quite small things. It can be walking to work instead of taking the bus, or it can be making sure that you use sustainable materials or minimize the amount of waste. 이후 참가자들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과학, 윤리, 미디어, 시민사회, 교육이라는 5가지 소주제 중 한 가지를 택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했습니다. 이어 김지석 영국 대사관 기후변화 담당관은 기후변화와 영국의 저탄소 전환 계획이라는 주제로 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정책 등을 소개하는 강연을 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 같은 경우나 동남아시 국가들은 한국을 정말 따라잡을 수 있는 모델, 한국처럼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선망을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차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게 한국이기 때문에 노성장을 이제 박차를 가한 만큼 우리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따라올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영국 문화원과 함께 기후변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일본의 JCCCA 활동가들과 게임을 통해 기후온난화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프로그램과 각 소주제를 택한 참가자들이 서로 다른 주제들의 내용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참가자 전원이 동시에 참여해 대기권 내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350ppm 이하로 유지하려는 취지의 350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ゲームの目的はみんなに参加してもらうことです。特に地球温暖化は一人一人の生活で起こったことなので、一人一人が解決することによって二酸化炭素を減らすことができます。そのために講義を聞くのではなく、自分で考えてアクションを起こす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영국 문화원은 이번 워크숍에 이어 3월 25일부터 5일간 한일 기후변화 리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너무나 학생들이 잘 준비를 했고 그리고 너무 알차게 그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참 의미 있게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학생들이 오늘 행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배우고 느끼고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을 갖고서 앞으로 진짜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 리더로서 정말 큰 역할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인포 단신입니다. 정부는 지난 2일 오전 총리실 주관으로 외교부, 복지부, 코이카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지진 피해를 입은 칠레에 대한 지원 방침을 협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총 200만 불 규모의 긴급 지원 물자를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하기로 하고 칠레 정부와 구체적 지원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일 유네스코 대회의실에서 제24차 ODA 원례 토크가 열립니다. 이번 원례 토크에서는 IT 사태를 통해 바라보는 한국 민간 긴급구호 수행체계,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 정부와 민간의 긴급구호 시스템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UN 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는 3월 5일 금요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10년 연차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09년 주요 업무 실적과 결산, 감사 보고, 2010년 사업 계획, 그리고 예산안 보고와 우수기업 수상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는 오는 15일에 ODA 교육원을 개원합니다. ODA 교육원은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 원조에 대한 기본 강좌부터 이슈별 전문 강좌까지 다양한 강의를 제공하며 25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육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토요일은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땅속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적지 않은 눈이 내렸고 곧 꽃샘추위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인포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